2018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국어 조세 부과 효율성과 공평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조세는 항상 시험 출제 가능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누진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공평성.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편익이 감소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 총 잉여 감소 문제. 요 정도에서는 항상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세냐 아니면 판매세냐에 따라서 누진세, 비례세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 구조를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이 지문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기서 배웠던 그 내용이 앞으로 조세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이다. 그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거든요. 정부는 가계로부터 세운 거고 기업으로부터 세운 거고 공공재, 세금 이런 구조죠. 가계는 기업에다가 노동력 제공하고 내지는 토지, 노동, 자본 여기다가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구조가 이제 경제 주체별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 정도는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나왔죠? 이게 효율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의 문제죠. 조세를 부과할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우선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구매가 줄어들죠.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경기 얘기가 나오면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게 커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게 작아지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은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밑에 게 줄어들죠. 그럼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변동 얘기 나오면 경기는 y가 줄어드는 건데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요거 계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요게 항상 시험 문제 요딴 식으로 나와요. 이게 총수요, 수요, 요게 공급. 그러면 여기에 균형 가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게
그 잉여예요. 위에 게 소비자 잉여, 밑에 게 생산자 잉여거든요. 근데 조세가 부과되면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생산자 잉여도 이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 잉여, 이거는 생산자 잉여. 조세 부과 전부 다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었고요.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면 되겠지만 여기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렸죠.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잉여에서도 없어지고 세금도 못 걷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효율성, 후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후생 감소. 그 조세는 후생 감소 효과가 있어요.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공평성, 형평성은 뭐 그냥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거를 뭐 따져서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즉, 내가 왜 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낼만 하니까 냈구나. 그러면 조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겠다는 마음, 요리조리 피해서 안 내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 등과 같이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즉, 편익 원칙은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세금 낸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휘발유세. 이런 거죠. 휘발유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낼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휘발유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휘발유세를 내니까 이거는 편익 원칙이 맞는 거죠. 그러면 편익 원칙하고 관계없는 게 뭘까요? 교육세 같은 거죠. 이 담배에도 교육세가 있는데 애가 없는 사람도 교육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세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만 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근데 교육세는 이게 내가 애가 있어서 교육을 혜택을 받으면 낼만 한데 스님도 내야 되고 애가 없는 사람도 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편익 원칙이 맞지 않는 거고 이렇게 편익 원칙이 맞는 거죠.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진 않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 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게 쉬운데 일기예보 같은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서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세 내는데 나는 교육을 나라로부터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세하고 교육세 이거 딱 비교해 보면 편익 원칙은 설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된다. 능력에 따라 세금. 요게 이제 문제로 자주 나와요. 이게 2020년도 모의고사에도 또 다른 식으로 나왔거든요. 조세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수직적 공평은 이 사람이 더 많이 낸다. 상, 하. 이 사람은 많이 안 낸다.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진세와 비례세의 차이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래프로 보시면 제일 쉬워요. 이게 세율이면 이게 세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세율 10%. 그러면 소득. 어떤 사람이 소득이 작으면 이만큼 세금 냈잖아요. 소득이 많아지면 이만큼 세금 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보다는 더 냈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내긴 하는데 같은 세율로 내는 거를 이게 비례세.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 그릴까요? 똑같이 세율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요 세금이 이만큼 냈어요. 똑같이. 근데 소득이 많으면 이만큼 내게 되죠. 소득. 그러니까 제곱으로 내잖아요. 이거는 옆으로 면적이 비례로 올라가는데 이건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누진세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데 아주 많이 내는 거죠. 요거를 세율을 세금으로 바뀌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요.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소득, 세금, 소득.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요. 비례해서. 이게 비례세. 누진세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누진세. 어쨌거나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 즉 비례세도 세금을 더 많이 부담, 그 다음에 더 높은 세율을 누진세는 아주 더 많이 부담.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수직적 공평이네요. 수직적 공평.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수평적인 건 뭐냐? 여기서 문제 나오겠죠? 수평적 공평은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적 공평은 똑같이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얘도 3천만 원, 나도 3천만 원. 근데 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는 같은데 뭐가 있냐? 얘는 혼자 살고요. 얘는 그 애 둘이 있어요. 와이프도 하나 있고 1인의 부인, 아이 둘. 그러면 4명이잖아요. 3천만 원 벌어가지고 혼자 쓰는 사람하고 3천만 원 벌어서 넷이 쓰는 사람은 같은 3천만 원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게 조세 부담 능력이 더 좋은 거고 나쁜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즉 3천만 원인데 애들 3명 있으니까 너는 한 1,000만 원은 공제해 줄게. 그럼 2천만 원은 됐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평적 공평인 거예요. 이 정도 읽었으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것들은 제가 특히 설명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대상을 기준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다 택도 없는 얘기니까 이건 기출문제 한 번만 제대로
1학년 거만 제대로 다 풀어봤어도 이런 문제는 안 틀려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은 조세의 효율성, 니은은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싸게 많이, 그렇죠? 효율성이 달성됐다. 더 싸게 많이 샀다. 그럼 효율성이 무너졌다. 비싸지고 적어졌다. 양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면 앞 글에도 나오겠지만 소비자는 소비를 못하고 생산자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미친 영향이 관련되어 있다. 경기가 나빠진다. 이게 맞는 얘기죠. 니은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공평하다면 그래, 이게 페어하구나, 내야지, 왜 나한테만 내라고 그래?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의 재분배는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는 공평성이고요. 생산이나 소비의 문제는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배의 문제는 공평성의 문제, 생산 소비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 여기는 재분배 목적, 이건 틀린 거예요. 니은은 기업과 달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공평성, 형평성 똑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기업과 니은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그렇죠? 조세를 부과할 때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고 공평성도 생각해야 된다. 본문에 나와 있죠.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여러분, 아래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의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각 분석해 볼까요? 자, 소득을 딱 보면 3천, 3천, 4천 요거 특이사항, 세율 5%, 5%, 10% 요거 특이사항, 공제 없고 있고, 납부액 제일 많고 그 다음 부양가족 2명. 자, 요 정도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서 특이점은 저처럼 표시를 해놔야 돼요.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이 악화되고 있어요. 아니,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공평성이 강화되는 거죠. 이건 틀린 거지. 공평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제하는 거니까.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실질적 능력 부담한 거죠. 고려한 거죠. 맞는 얘기예요. B와 C의 납부액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해서 세금을, 아니죠, 누진세 때문에 그러죠. 누진세는 뭐였어요? 공평성의 문제죠. 이거 틀렸어. B의 세율이 5%이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그렇죠? 아까 소득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수직적 공평성을 위한 누진세. 아까 비례세도 가능은 했어요. 비례세는 세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같은 세율에서 세금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 누진세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요거죠. 니은 리얼. 좀 어렵진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일단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그 다음에 비례세, 누진세,
요거에 따른 뭐 그래프까지. 그 다음에 뭐 편익 원칙, 능력 원칙.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가도 향후에 세금 관련된 문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